네,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거 제일 중요한 또 마이크죠. 예, 지금 저도 마이크에 대고 녹음을 하고 있고, 우리가 뭔가를 녹음을 한다는 것은 마이크 없이는 사실은 좀 불가능하죠. 그래서 마이크는 사실 설명할 게 굉장히 많고, 어, 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두 가지 종류의 마이크로 분류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다이나믹 마이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컨덴서 마이크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녹음하고 있는 마이크는 컨덴서 마이크예요. 다이나믹 마이크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공연 때 쓰는 마이크 있죠. 공연할 때 손으로 이렇게 붙잡고 쓰는 마이크. 예, 그거는 대부분이 다이나믹 마이크입니다. 그리고 컨덴서 마이크는 녹음할 때 주로 많이 보는 건데, 이렇게 스탠드에 무슨 거미줄 같은 거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마이크 있죠. 그게 콘덴서 마이크예요. 좀 더 다이나믹 마이크에 비해서 좀 더 사이즈도 좀 크고, 어, 스탠드에 꼭 붙어서 쓰는 거. 이 컨덴서 마이크는 손으로 잡고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손을 대는 순간 바로 노이즈가 발생합니다. 지금 제가 녹음하고 있는 마이크 살짝만 손대도 이렇게, 자, 소리 들어오는 거 들리시죠? 자, 이렇게 콘덴서 마이크는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손으로 들고서 녹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탠드를 꼭 사용하는 마이크입니다. 두 가지 이제 마이크의 장단점은 다이나믹 마이크는 장점이 내구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떨어뜨려도 크게 고장나는 게 없습니다. 물론 뭐 집어 던지면 고장 나겠죠. 근데 예를 들면 살짝 떨어뜨리는 거 정도로는 다이나믹 마이크는 그렇게 갑자기 고장이 나거나 하진 않아요. 그래서 좀 튼튼하고, 그 다음에 큰 소리에도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아주 큰 소리, 예를 들면 정말 목소리가 큰 사람에게도 다이나믹 마이크는 그 소리를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일단 장점은 그렇고요. 그리고 장점 중에 또 하나가 주변 소음이 잘 안 들어와요. 마이크 바로 앞에 있는 소리만 흡수를 하기 때문에 다이나믹 마이크는 어, 그래서 시끄러운 데서 쓰기에는 다이나믹 마이크가 좋아요. 그래서 공연 때 보컬 마이크로 다이나믹 마이크를 쓰는 겁니다. 컨덴서 마이크는 정반대인데요. 민감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아주 세밀한 녹음을 할 때는 다이나믹 마이크보다는 콘덴서 마이크가 더 좋아요. 그래서 보통 스튜디오에서 보컬을 녹음하는 마이크는 거의 8, 90%가 콘덴서 마이크입니다. 물론 녹음실에서도 목소리의 어떤 성향이나 상황에 따라서 보컬에도 다이나믹 마이크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거의 8, 90%는 컨덴서 마이크로 보컬을 녹음합니다. 어쿠스틱 기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이 컨덴서 마이크의 단점은 이렇게 민감하기 때문에 룸이 시끄러우면 쓸 수가 없어요. 룸이 소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소음이 다 들어옵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컨덴서 마이크도 여러분들 지금 잘 들어보시면 제 컴퓨터에서 나는 팬 소리가 계속 마이크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팬 소리가 상당히 작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이크가 예민하기 때문에 팬 소리가 이렇게 녹음이 같이 됩니다. 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스가 따로 없고 또 방이 방음이 안 돼 있거나 흡음이 안 돼 있는 경우에는 콘덴서 마이크보다 다이나믹 마이크로 녹음하는 게 결과적으로 봤을 땐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룸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콘덴서 마이크를 쓰게 되면 내 보컬도 녹음이 되지만 곁들여서 뭐 컴퓨터 소음은 물론이거니와 저 창밖에서 들리는 여러 가지 길거리 차 다니는 소리, 뭐 또 부엌에서 엄마가 도마 써는 소리 이런 게 다 들어와요. 예, 그러니까 방음이 안 된 경우라면 다이나믹 마이크를 쓰시고 방음이 그래도 어느 정도 돼 있고 룸이 그래도 소리가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됐을 때는 콘덴서 마이크를 쓰는 편이 결과적으로는 더 좋겠습니다. 학교 랩실 같은 경우도 주중에 어, 수업 시간 때는 쓰기가 조금 어려워요. 콘덴서 마이크를. 보면 랩실에서 문을 닫아도 합주실에서 합주하는 소리도 좀 들리고, 그리고 바로 옆방에서 음악을 크게 틀거나 하면 그 소리가 꽤 크게 들리는 편이기 때문에
랩실에서 만약에 컨덴서 마이크를 녹음을 하려면 아무도 안 쓰는 저녁 7시 이후 뭐 이럴 때 좀 조용할 때 있죠. 복도에 사람도 안 다니고 그럴 때 문 꽉꽉 걸어 잠그고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는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라고 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학교에는 두 가지 마이크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예, 빌려서 그 조교한테 기술 조교한테 얘기해서 빌려서 녹음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요거예요. 세 번째 줄에 있는 마이크 스탠드와 팝 필터를 꼭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이나믹 마이크는 물론 손으로 들고 녹음을 해도 노이즈가 크게 들어가진 않는데 그래도 뭔가 레코딩을 위해서 할 때는 손으로 들고 하지 마시고 마이크 스탠드에 꽂아서 꼭 하세요. 그 왜 그러냐면 손으로 들고 하면 이 마이크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손이라는 게 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입과 마이크 간의 거리를 맞추려면 스탠드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팝필터는 뭐냐면 저도 지금 팝필터를 대고 하고 있는데 팝필터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거에 앞에 뭐 스타킹 같은 게 이렇게 씌워져 있는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자, 요게 팝필터인데 이거는 왜 있는 거냐면 그냥 팝필터 없이 마이크를 쓰면 바람 소리가 너무 크게 들어와요. 발음에서 우리가 말을 할 때 발음에서 나오는 큰 바람 소리들이 있어요. 주로 비읍, 피읍 이런 것들을 발음할 때예요. 그래서 퍽퍽 하는 소리가 들어와요. 그래서 만약에 팝필터가 없으면 이 팝 소리가 너무 크게 나기 때문에 예, 요거를 방지하기 위한 필터예요. 어, 그냥 아마추어 녹음과 프로 녹음 퀄리티의 가장 큰 부분이 사실은 이걸 또 차지해요. 팝필터가 있냐 없냐. 그래서 팝필터가 있어야지만 어, 좀 좋은 예, 퀄리티의 녹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마이크 스탠드와 팝필터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룸이 이제 뭐 좋지 않은 경우 일반 그냥 아파트 방 같은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리플렉션 필터라는 게 있어요. 어, 사진으로 여러 가지 리플렉션 필터가 많이 있는데 제가 사진으로 한번 검색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런 자, 스탠드에 뭔가 이렇게 둥그렇게 마이크를 감싸고 있죠. 자, 요거가 바로 리플렉션 필터입니다. 이건 뭐냐면 룸이 흡음이 안 돼 있거나 방음이 안 돼 있는 경우에 소리가 굉장히 주변에서 많이 울려서 마이크로 녹음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 울림을 방지시켜주는 그런 필터를 이런 리플렉션 필터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게 학교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통 자기 방에서 그냥 녹음을 해야 된다 하는 친구들은 이런 리플렉션 필터를 어디서 뭐 빌리던지 사던지 하셔서 예, 쓰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자, 음. 자, 마이크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룸 같은 경우에는 예, 요거는 이제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그림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런 거를 다 갖추기는 일단 뭐 쉽지 않겠지만 일단 어, 좀 조언을 드리자면 자 이렇게 요게 스피커예요. 스피커와 내가 듣는 사람의 머리죠. 요게 이렇게 정삼각형을 이루면 가장 이상적인 모니터링 환경입니다. 이렇게 정삼각형을 만드는 거는 할 수 있죠. 여러분들 방에서. 예. 이렇게만 하셔도 조금 더 좋은 정의감을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음이 안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뒤에 베이스 트랩이랑 요 첫 번째 이제 초기 반사가 되는 요쪽 벽에 흡음과 디퓨징을 다 해주는 게 좋은데 뭐 이런 건 복잡한 얘기니까 좀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스피커와 내 귀가 이렇게 정삼각형을 이루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세요.
뭐 룸이 열악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대책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한 리플렉션 필터를 좀 사용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노이즈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노이즈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노이즈가 발생하는 어떤 것들을 좀 방에서 치우고,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노이즈를 창문에다가 뭐 어떤 거를 뭐 커튼을 치던지 해서 조금이라도 노이즈를 좀 줄일 수 있는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룸모드 대책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좀 어려운 얘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헤드폰으로만 모니터를 해야 될 경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꼭 스피커와 크로스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전기에 대한 체크는 이제 뭐냐면 그 접지가 잘 되어 있는지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도 조금 지금 얘기하기에는 좀 긴 얘기인 것 같아서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룸이 열악한 경우에 여러분들이 좀 노력을 해야 돼요. 좀 노력을 해서 가능하면 예, 좋은 컨디션으로 녹음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레코딩과 다른 점은 당연히 장비의 퀄리티가 차이가 날 것이고, 그 다음에 녹음을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 엔지니어가 없다는 거, 그게 가장 좀 큰 문제죠. 그리고 부스가 없어요. 그래서 부스가 없기 때문에 같은 방에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 사람과 컴퓨터를 컨트롤하는 사람이 같은 방에 있기 때문에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룸의 컨디션 당연히 좋지 않고 전기도 접지가 안 돼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죠.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 레코딩을 이제 한 이유는 시간과 비용의 이점이 있다는 거죠. 스튜디오 가면 좋죠. 물론 좋은데 당연히 돈을 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돈 낸 만큼만 그 스튜디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용 문제도 많이 발생하게 되고 시간도 제약이 되기 때문에 홈 레코딩은 이제 시간과 비용이 따로 들진 않으니까, 물론 이제 장비 사는데 돈은 들죠. 근데 장비를 일단 갖추고 나면 그 이후에 비용이 더 이상 발생하진 않으니까 시간을 무제한대로 내가 마음에 들 때까지 녹음을 할 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 레코딩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뭐 요거 두 가지가 그 딱 장점과 단점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스튜디오 레코딩이랑 무엇이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인가를 판단을 한 후에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할 것은 비용을 내더라도 스튜디오에 가서 녹음하는 것이 좋고, 이거는 뭐 퀄리티보다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라는 어떤 녹음에 있어서는 홈 레코딩을 하는 게 더 좋고, 그거는 각자가 판단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